팔라 왕조와 밀교 1. 팔라 왕조 이전의 인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세기 초 야무나강 상류의 다네사르에서 하르샤 바르다나 왕이 일어나 칸야쿱자의 수도를 정하고 세력을 확장하여 굽타 시대의 정치적 통일과 문화의 융창을 일시 회복하였지만 왕이 죽은 후 곧 와해되어 다시 군소 왕조의 대립 시기로 들어갔다. 하르샤 바르다나 왕은 무인으로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문필에서도 뛰어나 시와 희곡을 몇 편 남겼다. 그는 중년을 넘긴 후 불교에 귀의하였는데 그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8대 영탑 범찬, 신조찬은 불덕과 불적을 찬탄한 것이다. 이 시대 현장은 북인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가 보고 들은 당시 불교 사적은 대당 서역기와 자은전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르샤 바르다나 왕은 중국과도 사신을 교환하였다고 한다. 왕은 힌두교와 불교를 모두 보호하였기 때문에 수도에는 많은 불교 사원과 승리가 있었고 날란다 사원은 불교 연구의 일대의 중심지가 되어 크게 번성하였다. 하르샤 바르다나 왕이 죽은 후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정치가 안정되는 13세기 무렵까지 북부인도에서 세력을 떨쳤던 왕조는 데칸고원 지방의 라시트라쿠나 왕조, 서인도로부터 겐지즈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프라티하라 왕조, 봉인도의 벵갈, 오리사 지방의 팔라 왕조 등의 세 왕조였다. 이들 가운데 불교를 보호하고 특히 밀교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팔라 왕조였다. 7세기 말 무렵부터 북부인도는 이미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주변 각지의 왕조 세력들이 성세를 되풀이함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상태였다. 하르샤 바르다나 왕에 뒤이어 칸야굽차에 도읍한 프라티하라 왕조는 서북방에서 인도로 들어온 여러 민족의 혼혈 자손들이다. 그들은 농상업을 천시 여기고 스스로를 무사계급의 자손이라고 자칭하였으므로 라즈푸트라 불렀는데 봉건적인 지배 제도를 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인도사에 있어서 중세는 이 시대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즈푸트는 봉건적인 무사계급 중심의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으므로 훗날 이슬람 교도들의 침입에 당연히 무력으로 대항하였을 것이지만 부족 간의 대립이 심하고 단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적대 세력은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인도의 전통에 대해서는 충실하였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교의 중심은 그 당시 상업이나 서방 무역의 근거지였던 서인도의 카티아와르 반도의 발라비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 시기는 정확히 현장의 체제기로부터 뒤이어 의정이 인도에 들어갈 때까지 약 30년 사이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 불교는 급속히 밀교화되고 있었다. 팔라 왕조가 세워지기 앞서 7 내지 8세기의 불교 학자를 대표하는 논사는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의정은 그가 인도에 머물고 있던 당시의 불교를 바사, 경량, 중관, 유가 등 네 가지 학파로 나누고 있지만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중관과 유가 행파였다. 이미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두 파에 속한 인물 찬드라 고미는 7세기 무렵의 사람으로 인도 고전 문법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는데 다라보살이나 관음보살의 신앙을 가졌던 밀교 논사였다. 이 팔라 왕조 치하의 동인도 벵갈 지방에서는 8세기 무렵에 팔라 왕조가 흥기하여 9세기 초에는 겐지즈강 상류 지역까지 지배하였고 파탈리푸트라의 도읍을 정하면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서쪽의 프라티하라 왕조와 남방의 라시트라 쿠타 왕조에게 압박당하여 더 이상 영토를 넓히지 못하였다. 팔라 왕조의 지배는 12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지만 10세기에 들어와 점차 강력해진 남인도에
촐라 왕조에게 압박받아 북진해오던 세나 왕조에게 망하게 된다. 팔라 왕조의 계보, 연대 등은 확실하지 않지만 약 400년간 16대에 걸쳐 있었고 일관되게 불교를 보호하였다. 팔라 왕조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고팔라는 마가다의 5단 타프리 사원을 건립하였다. 이 사원이 위치하였던 장소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우 화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사원을 모방한 큰 불교 사원이 티베트의 삼리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고팔라의 후계자 다르마팔라 역시 마가다의 겐지즈강 유역에 바크라마시라 사원을 건립하였다. 이 사원은 그 넓이나 거주한 승리의 수에 있어서 인도 불교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한다. 이 사원은 단지 불교 사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 외의 형이상학, 논리학, 문법학 등 인도 고전문화 일반이 교수되었으며 인도 밖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날란다, 오탄타프리, 비크라마시라의 3대 사원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당시의 불교학은 대부분 밀교 위주였으며 특히 비크라마시라 사원은 인도 불교 최후의 거점으로 이 사원의 교학, 조직, 전적 등 대다수가 그대로 티베트에 전해져 티베트 불교를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르마팔라에 이어 왕위에 오른 데바팔라는 북벵갈 파하르푸르의 트라이쿠다가 사원을 부흥시켜 새로이 소마푸리 사원이라 하였다. 또 11세기 중엽에는 라마팔라에 의해서 북벵갈의 자가달라 사원이 11 내지 12세기 무렵에는 같은 북벵갈 지방의 데비코타 사원이 동벵갈의 치타공에는 판디타 사원 등이 건립되었고 각각의 사원에는 수많은 승리가 모여들어 밀교 수학의 중심이 되었다. 3. 밀교의 특질. 앞에서 단순히 밀교라 일컬었던 비밀불교는 복잡한 요소가 혼합되어 성립한 것으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특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주술적인 의례를 조직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이다. 주술은 신이나 운명 혹은 자연현상 등 우리들의 행불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작동시켜 원망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나 수단이다. 또한 신비주의란 우주의 중심, 절대자인 신 등으로 불리는 존재와 자기와의 내면적 결합을 감지하여 얻게 되는 심리 상태이다. 그러므로 주술과 신비주의는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또한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이러한 주술적,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갖지 않은 것이 없다. 불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이미 초기 경전 중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그 존재가 표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서 밀교는 대승의 근본 교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점점 본질화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승불교가 여러 가지 종교적 입장에 대하여 두드러지게 관대하다고 하는 사상적 경향과 함께 각각의 대승경전이 사회적인 배경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찍이 불교에 의해서 크게 타격을 받았던 바라문교는 민간 신앙과 혼합하고 또 인도의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힌두이즘으로 부흥하였는데 이러한 힌두이즘의 종교적 특징으로 비슈누, 시바를 중심으로 한 일신교적 신앙과 함께 범신론적 경향의 병존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힌두이즘의 영향 아래 7세기 중엽부터 대승불교는 급격히 밀교화되고 종래의 불보살 외에 새로운 예배 대상으로 밀교적인 여러 존상이 불교 안으로 유입되었다.